여러분 안녕하세요. 과수재배 고은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보네요. 오늘의 주제는 결과지 확보하기예요. 이 결과지라는 건 결과를 맺는 가지를 말해요. 즉 과일이 달리는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쌤이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결과지는 남겨두고 전정을 해야 우리가 과일을 맺을 수 있겠죠. 오늘은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결과와 전정의 관계, 그리고 전정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수준과 결실량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정을 하게 되면 그 꽂는 수가 감소하는 반면 잎의 수는 일정해집니다. 이게 무조건 이렇다는 게 아니라 눈 제거 위주의 전정일 때 이래요. 전정의 목적에 따라 전정 방법이 조금 다른데 잎을 제거하기 위한 전정도 있고 눈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전정도 있어요. 잎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전정은 종치면 말할게요. 잎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전정은 보통 나무의 수광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가 너무 덥수룩하면 햇빛이 수관 내부까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잎의 수를 줄여서 나무의 수광을 좋게 하기 위한 전정이 있고 눈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전정도 있어요. 눈에서 꽃이 나올 수도 있고 잎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꽃이 나오면은 그 꽃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의 나무에 너무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영양분이 골고루 분산이 돼버려서 작은 열매가 맺혀요. 하지만 꽃눈의 수를 감소시켜서 맺는 열매 수도 줄여버리면 열매가 훨씬 적은 열매에 집중되기 때문에 열매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 눈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전정은 보통은 열매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꽃눈수 감소, 전정을 했을 때 꽃눈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 눈의 수를 줄이는 거에 초점을 맞춘 전정을 의미하겠죠. 눈의 수를 줄이면은 눈은 감소하는데 잎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잎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적어진 꽃눈에 더 많은 양분이 공급돼요. 꽃눈의 수도 일정하고 잎의 수도 일정하면 이 잎에서 만든 에너지를 그 많은 꽃눈들이 서로 나눠 가져야 하는데 꽃눈 수가 감소하면 잎의 수는 일정하지만 꽃눈 수는 적어졌기 때문에 남은 꽃눈에 더 많은 양분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꽃눈 수 감소가 과일의 크기와 당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엽과비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 엽과비라는 것은 한 과일당 잎이 얼마나 달렸는지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림을 그리면 이게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과에 양분을 주기 위한 주변에 잎들이 몇 매가 달렸는지에 따라 이 사과의 당도와 크기가 결정돼요. 왜냐하면 이 잎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즉 양분들이 이 사과로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읽냐면 보통 1과당 몇 매 이렇게 읽습니다. 이 나뭇잎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그린 그림의 엽과비는 1과당 7매라고 엽과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꽃눈수 감소에 대해서 배웠죠. 전정을 하면서 꽃눈수가 감소된다고 배웠는데
이 꽃눈의 수가 결국에는 이제 수정이 돼서 열매가 되기 때문에 열매 수가 되고 잎의 수는 그대로 엽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꽃눈과 잎의 수가 결국에는 엽과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엽과비 참고사항. 사과의 엽과비는 보통 1과당 50매에서 60매 정도고요. 단감의 엽과비는 1과당 한 15매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최적이에요. 또 잎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광조건이 불리해져서 과일이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최적의 엽과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전정을 하면 또 결실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시다. 전정을 해서 약해진 가지를 제거해주면 남은 가지들이 더 튼튼하게 자라겠죠? 그러면 이 튼튼하게 자란 남은 가지에서 영양소를 이제 잘 전달하기 때문에 튼튼한 가지에서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튼튼한 열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결실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전정을 하면 광 조건이 좋아져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자, 봅시다. 잎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전정도 있다고 했죠. 나무의 수광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잎의 수를 줄이기도 한다고 했어요. 잎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전정을 하면 수관 내부에 들어오는 광 조건이 좋아져서 그만큼 광합성이 활발해져요. 자, 광합성식 한 번만 써볼까요, 우리?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광합성을 할 때 뭐와 뭐가 필요해서 뭐가 생성돼요. 자, 식물이 필요로 하는 게 뭐지? 그렇죠.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이게 빛에너지를 받으면 탄수화물이 생겨요. 이 공식, 광합성 공식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탄수화물과 산소를 생성해내죠. 이게 바로 광합성 공식이에요. 광합성이 활발해져서 탄수화물이 생성되고 이 생성된 탄수화물이 과일에 저장되기 때문에 당도 높고 크기가 큰 과일이 생성되겠죠. 자, 그래서 전정을 하면 좀 더 질이 좋은 과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가지의 각도와 과실의 착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나뭇가지의 각도마다 과실이 달리는 모형이 달라요. 이렇게. 각도가 위로 이렇게 솟아있으면 과일이 큰 2개가 달리고 수평한 가지에서는 중간 크기의 과일이 4개가 달리고 아래로 향한 가지에서는 작은 크기의 과일이 6개가 달렸어요. 이 가지의 각도는 보통 정하우세랑 관련이 있습니다. 정하우세랑 관련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가지의 각도가 좁으면 정하우세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자, 가지의 각도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고 이렇게 있으면 자, 빨간 펜으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각도를 가지의 각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기와 나뭇가지 사이에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를 이제 가지의 각도라고 합니다. 이 나뭇가지가 높이 서 있을수록, 즉 각도가 좁을수록 정하우세가 강할까요? 혹은 약할까요? 잘 생각했어요? 가지의 각도가 좁으면, 즉 위로 솟아 있으면 정하우세가 강해요. 정하우세가 강하면 여러분 신초생장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복습. 신초생장이 강하겠죠?
자, 그러면 가지의 각도가 여기는 넓겠죠. 넓은 각도니까 가지의 각도가 넓으면 정하우세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정하우세 작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 정하우세랑 도대체 이 과일에 달리는 크기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볼게요. 이게 조금만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응용하면 이게 답이 나와요. 선생님이 1분을 줄 테니까 한번 이 가지의 각도, 정하우세랑 과실의 크기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추측을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1분 시작. 넘어가서 1분 땡.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 배운 내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과종별 화합문화 특성을 배웠어요. 자, 신초생장이랑 화학 형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었어요. 신초생장이랑 화학 형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초생장이 크면 그만큼 화학 형성이 약해지고 화학 형성이 크면 신초생장이 약해져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정하우세가 강하면 신초생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정하우세가 강하면 신초생장이 강해지죠. 자, 직립한 가지의 각도가 좁을수록 정하우세가 커요. 가지의 각도가 좁으면 정하우세가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작다고요? 정하우세가 크죠? 그러면은 정하우세가 크면 신초생장이 강해요? 약해요? 신초생장이 강해요. 신초생장이 강하면 여러분 화학 형성이 어때요? 반대 개념이라 했죠? 화학 형성이 약해져요. 화학 형성이 약해지면 꽃이 조금 달리고 그 꽃에서 수정된 열매가 조금 달리겠죠. 그러면 이 조금 달린 열매에 영양분들이 집중되겠죠? 그래서 열매의 수는 적지만 크고 품질이 좋은 열매가 달려요. 이해됐나요? 이 과정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평한 가지는 가지 각도가 넓죠? 가지 각도가 넓어요. 그럼 정하우세가 강해요? 약해요? 여러분? 정하우세가 약해요. 그러면 신초생장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신초생장이 약해지죠? 정하우세가 적으니까. 신초생장이 약해지면 화학 형성이랑 반대 개념이라 했어요. 화학 형성은 어떻게 될까요? 화학 형성은 늘어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꽃이 많이 달릴 거고, 그 꽃에서 수정된 열매도 많이 달리겠죠. 그러면 여러 열매로 영양소들이 분산되겠죠. 그래서 열매는 많지만 작은 과일들이 달려요. 자, 이 논리적인 흐름 이해가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그림 이해돼요? 자, 가지의 각도가 좁아서 정화우세가 강해서 화 형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열매가 2개밖에 안 달렸어요. 이 2개 달린 열매에 나무의 영양분이 집중되기 때문에 크고 적은 열매가 달렸습니다. 착과수 각도가 높으면 반대로 됐네. 자, 각도가 높으면 착과수가 감소되고 대신에 과일 크기는 증가된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 각도가 낮으면 정화우세가 정화우세가 약해서 신초 생장이 적은 대신 화학 형성은 많이 됐어요. 많아서 과일은 많이 달리지만 착과수는 증가했지만 그만큼 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과일 크기는 감소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논리적인 그 흐름을 잘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죠?